바다는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지만 그 깊이는 여전히 인류의 손이 닿지 않은 영역입니다. 수면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면 햇살이 스며드는 그 순간에도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을 미지의 심연으로 안내할 시간입니다. 풀리지 않는 바다의 비밀이 곧 공개됩니다. 먼저 세계 지도에서 태평양 서부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다 위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엔 11,000m가 넘는 심연이 숨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깊숙이 내려갈수록 빛은 점점 사라지고 온통 어둠뿐이죠. 2017년 이 첨단 연구선이 심해 탐사를 위해 출항했습니다. 수직으로 내려가는 잠수정은 인간이 만든 장치 중 가장 견고합니다. 조종석 내부엔 수압 심도, 산소 농도를 실시간 표시하는 계기판이 가득했죠. 주기적인 소나핑이 주변 지형을 스캔합니다. 마리아나 해구 절벽에는 화산 활동 흔적과 열수구가 존재합니다. 로보삼이 미생물 샘플을 채취해 과학실로 전달합니다. 갑자기 램프빛이 깜박이며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지상기지와의 교신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지원팀은 즉시 회수 명령을 내렸지만 응답은 없었죠. 이튿날 수면 위에서 무전 레이더 표류물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온 건 조종석 유리 조각과 알 수 없는 금속 파편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유리가 어떻게 산산이 부서졌는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수압 변화가 내부 구조를 파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는 해구 내부에 가스 주머니 폭발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심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결정적 단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를 파헤칩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미국 플로리다, 버뮤다,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이 해역은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불립니다. 1945년 12월 5일 훈련 비행대 플라이트 19 5대가 이곳으로 출격했습니다. 출격 전 기상관은 점진적 폭풍우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비행대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륙 후 곧 이들 비행기는 해상 순찰 루트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15시 15분 마지막 교신에서 조종사는 방향을 잃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레이더에도 비행 경로가 불규칙하게 찍히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폭풍 구름이 몰려들었고 통신 시야 모두가 차단되었습니다. 수색선이 투입되어 수면 위를 뒤졌지만 잔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섬 주민들은 하늘이 번쩍이는 불빛으로 가득했다고 목격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초단파 전파 교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일부는 해저가스 방출이 바다를 뒤흔들어 배를 침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지구 자기장 이상으로 나침반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설에는 미 해군의 음파 실험이 원인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복잡한 자력선 분포가 교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확인 발광체가 폭풍 속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20세기의 최대 미스터리라 부르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폭풍 구역에서 급강하를 재현했습니다. 과연 이 삼각지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대표 이론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기상 이변, 가스 폭발, 자기장 이상, 군사 실험. 다음 이야기는 SS 오우랑 메단 고스트십의 비밀을 밝혀봅니다.
이제 우리는 1947년 인도네시아 자바 해역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으로 향합니다. 한밤중 수색선을 타던 선원들이 안개 속에서 낡은 화물선을 목격했습니다. 즉시 구조 신호가 발신되었고 구조팀이 급파되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선원들이 얼어붙은 듯한 자세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공포에 질린 표정 그대로였죠. 몇몇 시신은 이미 해골로 변해 있었고 무정이는 마지막에 비명을 지르듯 이상한 신호만 반복했습니다. 당시 측정 장비가 감마선 급증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는 독극물 가스 누출이라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일지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낙서만 가득했습니다. 외부 상처 없이 사망했다면 내부 독성 작용이 의심됩니다. 배체해도 알 수 없는 자국과 작은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요 이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생존자는 하늘에서 불빛이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해양의 최악 사건이라고 보도했죠. 일부 시뮬레이션은 내부 화재가 승무원을 기절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배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유령선 메리 셀레스트의 미스터리를 파헤칩니다. 1872년 11월 7일 범선 메리 셀레스트호는 뉴욕을 떠나 제노바로 향했습니다. 초기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메리 셀레스트호는 선장 벤자민 브릭스와 7명의 선원으로 구성된 브리간티선이었습니다. 선적된 1701개의 알코올통과 보급품은 모두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천둥 구름이 몰려왔지만 선원들은 계속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바다는 잠잠했지만 선원들은 순찰과 보급 확인을 반복했습니다. 11월 25일 선장 브릭스는 일지에 모두 정상이라 기록했습니다. 12월 5일 영국 선박 디그라티아호가 유령처럼 떠있는 메리 셀레스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갑판 위에는 선원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준비된 상태였고 남은 음식도 없었습니다. 선원들의 신발과 옷, 탐사용 도구가 모두 남아있었습니다. 허공에 매달렸어야 할 구명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선체 내부물은 얼마 차지 않았습니다. 침몰 위기는 아니었죠. 1701개의 알코올통은 제자리에 있었고 도난 흔적도 없었습니다. 해적 약탈설도 있지만 귀중품은 모두 남아있었습니다. 해저 지진이 선원을 대피시켰을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알코올 증기가 폭발 위험을 높여 선원들이 탈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란이나 공포로 선원들이 자진 이탈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주요 단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텅 빈 갑판, 보존된 통, 사라진 구명정. 광활한 바다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비밀로 가득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류가 남긴 7대 불가사의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칩니다.